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거는 요거였어요. 자, 순서가 탄핵이 가장 시급하고 내란 특검은 당연히 돼야 되고 김건희 특검은 그래 니들 좀 봐줄게 하지만 1, 2개월 후에 그냥 부드럽게 되겠지. 요런 생각이었거든요. 아유, 제 이제 아니에요, 순서는 아니에요. 나의 순서는 네. 김건희 특검 무조건, 내란 특검 무조건. 네. 아니 그리고 무조건은 되지 근데 빨리 이번에 시간의 순서. 시간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순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한덕수가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게 이제 나는 가장 중요하거든. 일단은 탄핵은 돼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나라가 망해. 왜냐면 윤석열이 다시 들어오면 이거는 끝이야. 다시 들을 수는 없어요. 아니 다시 들어오면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심해질 거고 네, 그 지금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면은 집회 시위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소요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 진짜 개엄한다? 이 인간들은? 그냥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진짜 한국은 망해요. 끝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정도에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씨에 대한 뭐 체포라든지 아니면 소환이라든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수사 속도로 봤을 때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그 제동이 걸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제동을 건 건 아주 원초적인 초식을 쓴 거 아닙니까? 수령 거부를 해버린. 그렇지. 예. 근데 여기서 지금 강제력을 아직 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오늘자들이 이제 어제부터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저는 첫 번째 태도의 시금석은 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행사되는데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씨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피의자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이제 입장을 내느냐가 첫발이라고 보고 그 입장을 보면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내란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헌법재판관 임명의 문제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정말 나는 권한대행이라서 그런 거 사법 절차 이행하는 거는 내가 뭐 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 버리면 사실 그러면 굉장히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답답한 국면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정말 너무 싫은 게 나는 지난주에 토요일에 탄핵이 되면서 아무리 한덕수가 저쪽 편이라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은 다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일반적으로는 평생 어머니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고 사실은 탄핵된다고 하기 전부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계속 쳐다보고 얼마나 기뻐서 공부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상황이 번지게 된 이유를 본인이 제일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거를 더 시끄럽게 만들지 않고 구정을 안정시켜서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좀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가 너무 순진하게도 절대 나는 한덕수가 이런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걷자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방송 네. 나가서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도 다 통과될 것이고 내란 특검도 통과될 것이고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올리고 있는 대통령에서 막힌 거 다 해결될 테니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막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딱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에 뭘 했느냐면 나 그러면 탄핵시킬 거야 안 시킬 거야. 이거를 먼저 그쪽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랑. 게다가 민주당에 있는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워낙 있지. 우리가 오래 원래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총리를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야 나를 믿어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나는 원래 되게 순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 이제 의원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이 사람 그러면 안 된다. 탄핵 먼저 시켜야 된다. 아니다. 근데 그 사람을 탄핵시키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뭐냐면 야 솔직히 우리가 최상목을 어떻게 믿냐. 최상목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는 기류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한덕수는 요 분위기를 싹 봐가지고 이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으면 왼쪽으로 슬슬슬 오른쪽 가면 이게 이 사람이 그렇기는 했거든. 그렇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 살았어. 그러니까 그 궤적을 살펴보고 실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 이번에도 또 속은 거지. 옛날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검찰총장 시켜주면 검찰개혁 정확하게 할 것이고 나는 여기에 너하고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다 속인 것하고 똑같은 짓을 이번에 한덕수가 또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받아들였냐? 한덕수 나이가 몇이야? 한덕수 그동안에 한 게 없고 한덕수가 무슨 뭐 자기 밑에 사람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덕수가 여기서 지금 자기도 내란 특검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탄핵까지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더 앙심 품겠지. 이런 얘기가 다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그럼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까지 된 거였었거든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이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 원래는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탄핵 많이 하지 않니? 니네 나쁜 애들이다 이렇게 권성동이 바람잡고 여기 대해서 이제 한덕수가 야 나를 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총리야 그냥 전형적인 말렸구나. 이래가지고 속였단 말이에요. 말렸어. 그래놓고 이모야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우같이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일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홀리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렸네. 나는 그럴 줄은 진짜 몰랐어요. 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윤석열을 미쳐서 그렇다고 치고 한덕수는 정말 그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물론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인지 몰랐는데 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속보로 내란 그 조사를 받았다라고 나왔거든요. 비공개를 한덕수도? 받았다. 예, 대면 조사 비공개를? 경찰에서.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양곡법 물론 뭐 저한테 계속 순진하다고 댓글이 달리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양곡관리법 6개는 거부할 거 그건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했어. 그 얘기가 바로 민주당의 나이브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나는 양국관리법과 국회 거부할 수 집행법 이런 있다. 것도 거부할 수 있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은 분명히 임명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믿음은 아직 있어. 아니야,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네. 양곡관리법이든 뭐든 간에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은 네.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네.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내가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거부권을 저는 양곡관리법이든 뭐든지 간에 네. 어떠한 종류의 거부권도 원래는 저는 행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행정하면 네.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법률가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법 조문에 지금 그게 없잖아요. 권한대행이 판례에 있어요. 판례. 판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문법인 나라기 때문에 법 조문에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 권성동이랄지 한덕수는 법 조문에 없으니까 지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야. 지들이 주장하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넘어가 버려. 이게 사법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모순적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일단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명권도 하고 특검도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지가 살 수 있는 거 한덕수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딜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까? 그게 최소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논리가 뭐 안 먹히는 사람들이지만 국민을 보면서 이제 뭐 어쨌든 논리를 펴자면 예. 논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을 보면서 논리라는 건 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했지만 뭐 어쨌든 거부권 행사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당신들 주장대로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면은 국회 추천, 그것도 국회 추천인데 국회 추천이야. 국회 추천에 국회 몫에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왜 임명을 못하냐 그러면.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권한대행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권성동의 주장은 네. 권성동의 주장은 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탄핵이 인용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돌아올 뭐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임명권도 행사할 수 있다가 당신들 논리에 의해서도 그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부권 행사하면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안 하는 거는 당신들 논리에 의해서도 이것은 모순이다라는 걸로 공격을 막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도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래서 결국 국민의 힘을 국민들의 힘을 빌려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공세를 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씨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래서 점점 이제 예. 제가 이제 의원들하고 같이 있는 그 몇 개 방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선의로 잘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오니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말로 좀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그걸 지켜보고 있고 한덕수 씨도 지금이야 뭐 자기가 처음에 6개는 거부권 행사하면서 자기 뭐 체면을 살렸다고 치고 이제 이 2가지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는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좀 해요. 2가지 건에 관해서는 예, 이 2가지 건을 진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 즉각 저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악독한 사람들이 예. 탄핵 가능성이나 이런 걸 얘기했더니 이번에 뭐 정족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그러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말도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무슨 권한 대행을 하게 되면 갑자기 3분의 2가 되고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 권한 대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어떤 그 순위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국무총리 직책을 갖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신분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면은 국무총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인데 권한 대행이 있으면 갑자기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는 전 말도 듣도 안 보도 돼. 못한 얘기인데 이거를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마치 이게 법조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것이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거를 근거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막 이건 3분의 2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먼저 밑밥부터 깔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법 논리에 의해서 선을 긋고 가야 된다. 근데 밑밥 깔라고 하고 그 만약에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 작전을 쓴다 그러면 한덕수를 탄핵을 하고 그 탄핵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야 네가 국무총리 때 한 이 짓이 탄핵의 요건이야. 내란 피의자, 내란 공범. 네. 부서도 안 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그냥 그거 가지고 하고 법적으로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국민의힘이나 한덕수나 뭐 사법부에 가서 이거 뭐 집행정지 가처분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받아보면 돼. 하루면 끝나. 하루면 끝나고 그리고 한덕수는 탄핵이 돼.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법꾸라지처럼 이것저것 해봐야 여기는 뭐 법 모르는 사람들 뭐 바보 멍청입니까? 여기는 민주진영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한덕수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탄핵이 돼요. 탄핵이 되고 그 아니, 지금- 본 소송 가가지고 뭐 직무정지가 된 다음에 본 소송을 갈 거 아니에요. 본 소송 6개월 1년 걸려. 지금 얼마든지 네. 그런 논란이 어차피 최상목으로 가는 거야. 논란이고 뭐고 그렇게 다 되면. 필요 없이 네. 일단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0명 넘겨가지고 그렇지. 탄핵시키고 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니네 알아서 법적으로 따져라. 그렇지, 법적으로 따져. 우리는 얘 직무 정지시켰으니까 그 다음 순위가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길 최상목이니까. 바란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권성동 같은 사람이 자꾸 부안해동하고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마치 이 사람은 3분의 2 해야 되니까 200표가 필요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문제인 것이고 그렇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식으로 정말 꼼수를 너무 잘 쓰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 거기다가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걸리게 생겼으니까 또 갑자기 검찰 수사도 뭔가 중단되는 느낌이고 뭔가 제대로 튀어나와야 될 것이 딱 막힌 느낌이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명태균 게이트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국민의힘 사람들, 그다음에 건진 법사가 주었던 법사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순간 이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언젠가부터 갑자기 탁 막힌 느낌이 들죠? 뭔가 정보가 안 나와버리고 이것도 다 저는 검찰이 지금 뭔가 시간을 장난치고 좀 있다. 조정하고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권성동이라는 분과 이 지금 관저에서 뭐 매일매일 이제 뭐 반쯤은 즐겁게 살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분의 이 한 라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의심을 당연히 하고 그러겠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뭐 사실은 잔머리가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는 본인의 생각만으로 움직이면. 그렇죠. 근데 이런 일련의 제스처와 액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뭔가 이 윤석열 측의 이 이해관계와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맥락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남의 남편, 우리 남편, 남의 부인, 자기 부인 다 그냥 이 네 다 군데가 엮여 다 있으니까. 엮여 있는 거예요. 지금 굴비처럼. 게다가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것. 공별하는 거는 막아야 본인들도 검찰 해체를 안 당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과 보조를 좀 맞춰보는 게 검찰로서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네. 받아. 진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지금 너무 뭐 힘들어. 검찰이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을 부술려면 부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폰을 해서 적극적으로 덤비기 시작하면 뭐 그것도 특검을 가겠지만 하면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국민의힘 당선된 광역자치장에 최소한 5-6명 이상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공천 관련된 개입이 연루가 열리면 국회의원이 몇 명이 관련이 됐는지도 사실 지금 이제 불분명한 뭐 십수명이라고 하면 사실 뭐 원내교섭단체만큼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수사가 지금 한쪽에 있고 이게 또 대통령은 어쨌든 군을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을 지금
직무 정지된 사령관급 인사만 16명이에요. 그러니까 군은 거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국민의힘이 안보 얘기하는데 지금 군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뭐 정보사 대령이 사과를 했지만 대령급까지 연루자를 확대를 하면 군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00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럼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뭐 아직 선거 멀었어. 아직 선거 좀 남았잖아. 윤석열 의원의 인식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1년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고? 지금 그 자세로 야 우리가 85명 지금 남은 건가? 85명만 지키자 일단. 이런 자세로 지금 전국을 운영해서는 얘기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붕괴된다. 그렇죠. 그리고 광고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 요소 한 가지만.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야 한덕수 우리 잘 알아. 한덕수 너 지켜보고 있어. 사실은 그 말이에요. 한덕수 너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커트 캠벨의 그 말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한덕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정협의체로 떠넘기면서 자신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피하려고 하는 특유의 공문의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혼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황이고 그리고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사인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엄청 화났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열받아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수치도 계속 거부하잖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이가. 이 전국이 네? 얼마나 엄중하고 지금 지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들려고 하는 이 작태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